나는 최소한 의심받을 이유 없는 여자였습니다. 김소영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두 돌 지난 아들 준우가 그 위를 기어가며 종이를 구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12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요. 소영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던 그 약속. 소영도 똑같이 대답했었어요. 저도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 6년을 연애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신촌의 작은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던 날, 민호는 수줍어하면서도 진실한 남자였어요. 저는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어요. 장난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첫 만남에서 민호가 했던 말이었어요. 소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남자 동료들과는 단둘이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었어요. 대학 동기 남자친구들과는 연락도 끊었습니다. 동창회도 나가지 않았고 회사 회식에서도 일찍 빠졌어요. 과장님, 2차 가실래요? 후배 김대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볼 때마다 소영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집에 가야 해서요. 때로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민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받을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준우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임 중이었지만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기뻐했고 10달 동안 태교에 힘썼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호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준우는 민호를 쏙 빼닮았어요. 눈매,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병원 간호사들도 아빠 판박이네요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멀리서 봐도 부자인 게 보여요.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준우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집에만 있었습니다. 육아에 집중했고 민호가 퇴근하면 함께 아이를 돌봤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가 가끔 말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준우를 안으며 소영을 바라볼 때였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민호가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소영은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식탁 위에 놓인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뽑아온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떳떳하면 검사해도 문제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남자들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댓글들을 읽으며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준우야. 아들을 바라보며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제 민호가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애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자. 그 순간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 한마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소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준우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러 나갈까?
민호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회사 가면서 사올게요. 소영은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설거지를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언제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함께 집안일을 했어요. 12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소영이 설거지를 하면 민호가 싱크대를 정리했고, 소영이 빨래를 널면 민호가 바닥을 청소했어요. 여보,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어요. 네. 소영은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회사 이야기일까 아니면 아이 문제일까 생각했습니다. 애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자. 순간 시간이 멎었습니다. 소영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으며 민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그게 뭐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말이야. 한번 해보자. 민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찔러 넣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준우가 나를 안 닮았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노는 준우를 바라보며요. 그 말에 소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안 닮았다고요? 준우가 당신을 얼마나 닮았는데요? 소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준우가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빠 판박이에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멀리서 봐도 부자인 게 보여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 민호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던데. 민호는 여전히 덤덤했어요. 그 태도가 소영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임 중에 임신한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다고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제는 당황보다는 화가 났어요. 피임이 100%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임신했을 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임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민호도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소영은 수도꼭지를 잠그며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을 읽으려 했어요. 농담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응,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야. 별일 아니잖아. 별일 아니라고요?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무슨 말이야? 12년 동안 나와 살면서도 나를 모르는군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몰라요?
회사에서 남자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마신 적 있나요? 동창회에 나간 적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의 목소리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를 달래며 소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준우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인터넷 창. 소영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린이집까지 가는 동안 준우는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엄마, 어제 아빠가 화났어? 응? 왜? 엄마 목소리 컸어. 아이도 느꼈나 봅니다. 소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아빠랑 엄마 싸웠어? 아니야. 싸운 게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소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로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미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소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희가 다시 다가왔어요. 선배, 뭔가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미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해요.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미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왜요? 아이가 안 닮았다면서요. 준우 완전 아빠 닮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미희의 반응이 소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거절하셔야죠. 거절했는데 계속하자고 해요. 미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남편분한테 뭔 말을 했나요? 친구들이나. 그 말에 소영은 뭔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민호가 동네 아빠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회사에 간 후 소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호가 어제 뭘 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합니다. 제목부터 소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입니다. 아이가 2살인데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아내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충격보다 이런 글을 남들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아내가 떳떳하면 검사하지 뭐가 문제냐. 거부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지. 검사해봐라. 확실히 하는 게 좋아. 요즘 여자들 믿을 게 못 돼. 내 친구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검사해보니까 진짜 아니더라.
대부분의 댓글이 민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의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해야 한다. BS 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는 78%대 22%로 해야 한다가 압도적이었어요. 소영은 컴퓨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나쁜 여자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나쁜 년이 된 기분이었다. 민호는 온라인에서 억울한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소영은 뭔가 숨기는 나쁜 아내라는 식으로 포장한 거예요. 댓글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반대하는 걸 보니 뭔가 있을 것 같다. 친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네. 빨리 검사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듯. 소영은 그 글들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읽어보니 민호가 댓글에도 답을 달아놓았더군요. 아이가 정말 저를 안 닮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요. 아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더 의심스러워요. 검사하자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소영은 치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준우가 민호를 안 닮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닮았다고 했어요. 오후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인사했어요. 다녀왔어. 하지만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민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소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올린 글이 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언제? 오늘 발견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를 의심스러운 여자로 만들어 놓고? 민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댓글들 봤어요? 다들 나를 뭔가 숨기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야. 의견이요? 소영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온라인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요. 무너진 신뢰,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소영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새벽 5시 소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검사 자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준우는 분명히 민호의 아이였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심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사실, 이것들이 소영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거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과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민호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못 잤어요. 소영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화났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화요? 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실망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12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실망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에 올린 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그건 나쁜 여자로 봐요. 뭔가 숨기는 부정한 여자로요. 소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왜 그런 글을 올렸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하고 싶으면 하세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결과가 나오면 끝이에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온라인 글 삭제하세요. 응, 알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검사 일정을 잡았어요. 소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소영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요. 민호는 애 맞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일로 의심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이젠 끝입니다.